여러분의 친구 모윈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설명이라기보다는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추천을 드리는 거죠.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첫째 학교에 가서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1년이 돼가는데요.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 아이에게 뭔가 엄마로서 학교에 봉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녹색 도우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좀 의미 있고 제가 발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매주 목요일에 있는 찾아오는 독서 도우미 어머니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아이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혹은 봉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봉사를 시작을 했고요. 하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정말 많은 책에 대해서 알게 되고 관심이 있게 되는, 경영학적으로 말하면 관여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상반기에 책을 많이 빌려서인지 시에서 운영하는 저희 근처의 도서관에서 우수회원으로 뽑히기까지 하는 혜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우연히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어머니가 가져오신 거였는데, 어떤 미술관에서 접할 수 있는 작품들을 재미나게 보여주었고요. 각색을 했고, 제가 이 책을 또 빌린 이유는, 이건 도서관에서 빌린 건데요. 도서관에서 빌린 건데, 빌린 이유는 금요일마다 듣는 서양사, 제가 인문학 강의를 듣는데 프로그램을 듣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여기에서 나온 작품이 나와서 너무너무 반가워서 역시 아는 만큼 보이고 예, 들은 만큼 알게 된다는 걸 또다시 느끼게 돼서 이 책을 다시 빌렸는데,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책은요, 여기 보시면 메리디스 호퍼라는 작가가 쓴 거고요. 이 책은 여기 나와 있듯이 중앙일보사가 선정한 좋은 책 100선에도 꼽히는 만큼, 물론 그런 신문사라던가 언론사에서 이런 상 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믿진 않죠.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우리 아이들에게 미술 작품을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상상력을 동시에 유발할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펼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관. 미술관에 있는 개들은 조금씩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큰 개, 작은 개, 마른 개, 점박이와 털이 흰 개들 모두 코를 킁킁거리며 귀를 쫑긋 세웠어요.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개들을 위한 밤이기 때문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있는 아주 비밀스럽고 특별한 밤입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미술관은 닫히지 않았고 경비원들은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이 전시된 큰 방에 모여 파티를 했습니다. 개들은 시무룩해졌어요. 사람들 때문에 그림 밖으로 외출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개들은 꼬리를 축혀 올리고 노려보았지만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케이크와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습니다. 돼지같이들 먹어대는군. 이렇게 개들은 투덜대면서 입에는 군침이 돌았어요. 지금까지는 미술관에서 이렇게 먹고 마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드디어 사람들의 파티가 끝났습니다. 경비원들은 문을 잠갔고 이제 방에는 아무도 없고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이제 개들이 외출을 할 때입니다. 군인들의 개와 아이들의 개, 왕실의 개와 거지들의 개, 반짝반짝 윤이 나는 개와 덥수룩한 개, 얌전한 개와 사나운 개, 집에서 사는 개와 거리에서 사는 개, 무릎 위에 앉아있는 개와 사냥개, 갖가지 종류의 모든 개들이 그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1년 만에 하는 외출이라 개들은 다리가 뻣뻣했습니다. 멍멍, 작고 털이 복실복실한
개가 마루 위로 뛰어내렸어요. 귀가 축 늘어진 개는 거꾸로 내려왔습니다. 코가 흰갈색 사냥개는 기지개를 폈고요. 꼬리가 위로 올라간 검은 개는 나오자마자 몸을 시원하게 긁었답니다. 이제 개들을 위한 밤이 시작됩니다. 개들은 오늘 밤을 1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큰 계단을 오르내리며 마음껏 달렸고 큰 방 사이로 서로 쫓으며 뛰어다녔습니다. 문 옆에서 미끄럼틀을 타며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시트 위에도 뛰어올랐습니다. 개들은 서로 장난을 치며 정말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들을 위한 밤은 무엇인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남긴 음식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거든요. 개들은 케이크와 샌드위치를 먹어 치웠어요. 거품 있는 음료수도 다 핥아 먹었지요. 드디어 들어갈 시간이 되었어요. 자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들은 그러고 싶지 않은가 봐요. 배가 너무 불렀고 졸음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12시이니 들어가야만 했죠. 개들은 자신의 그림을 찾아 방을 돌아다녔습니다. 귀가 축 늘어진 밝은 갈색 개는 계속 넘어졌고 작고 복실복실한 개는 다른 개들과 자꾸만 부딪혔어요. 하나 둘씩 개들은 다시 그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개들을 위한 밤은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청소부들이 와서 널브러진 잔과 접시들을 치웠습니다. 웬 난장판이야. 청소부들은 투덜거렸습니다. 10시가 되자 미술관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그림을 보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오후 거의 지날 무렵 그림 앞에 서 있던 한 여자아이가 웃기 시작했어요. 쉿! 선생님이 주의를 주었어요. 옆에 있던 경비원도 얼굴을 찡그렸어요. 하지만 그 여자아이는 더 크게 웃었어요. 이거 봐요. 다른 개가 있잖아요. 여자아이가 말했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선생님은 화를 냈어요. 정말 다른 개라니까요. 여자아이는 소리쳤어요. 경비원이 달려왔고 경비원은 관리인을 찾았고 관리인은 부관장을 불렀으며 부관장은 미술관장에게 뛰어갔어요. 경보장치를 작동해 미술관장이 소리를 질렀어요. 귀중한 그림을 도난당했다. 바로 그때 다른 방에서 한 여행자가 그림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게는 저 그림의 개가 아닌데? 경비원이 달려왔고 경비원은 관리인을 찾았고 관리인은 부관장과 관장을 데리고 뛰어갔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미술관장이 소리 질렀어요. 개들이 각귀였잖아. 미술관을 수색해. 경비원들과 관리인, 부관장이 다 같이 미술관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개가 박힌 그림이 모두 4점인 걸 발견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전문가들이 그림을 조사했습니다. 벌어진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미술관을 몰려왔고 개들이 박힌 그림을 보기 위해 줄을 꽉 광장을 길게 에워쌌습니다.
달이 갈수록 미술관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미술관이 문을 연 이후로 이렇게 많은 방문객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이 미술관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관이 되었습니다. 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1년에 단 한 번이는 아주 비밀스러운 개들을 위한 밤이 왔어요. 물론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오직 개들만이 코를 킁킁거리고 귀를 쫑긋 세우며 미술관이 그들 차지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바뀐 그림 속에 있는 것이 내내 불편했거든요. 편안함,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귀가 축 늘어진 밝은 갈색 개는 침실에 있는 것이 정말 싫었어요. 그리고 꼬리가 위로 올라간 까만 개는 강가가 지겨워졌습니다. 코가 흰 갈색 사냥개는 의자 위에 서 있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털이 복실복실한 작은 개는 총이 무서웠어요. 마침내 문을 닫는 시간이 되었어요. 경비원들은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술관의 문을 닫았어요. 미술관의 모든 방은 이제 조용해졌답니다. 드디어 다시 개들의 파티가 시작이 되었어요. 늘 하던 놀이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커다란 개와 조그만 개, 점이 있는 개와 점이 없는 개, 반짝반짝 윤이 나는 개와 덥수룩한 개, 얌전한 개와 사나운 개, 집안에서 사는 개와 거리에서 사는 개, 무릎 위에 앉아있는 개와 사냥개, 군인들의 개와 아이들의 개, 왕실의 개와 거지들의 개, 모두 다 같이 미술관의 커다란 빈방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들은 문 앞을 지나며 미끄럼틀을 탔어요. 계단을 뛰어다니며 서로 쫓아 오르락 내렸어요. 또 의자의 시트 위로 뛰어올랐어요. 구석구석에서는 장난치고 게임을 하며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케이크와 샌드위치, 거품이 나는 음료수들이 놓여있는 테이블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 미술관에서 파티가 열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드디어 자정이 되었습니다. 개들은 피곤했지만 행복해하며 자신들의 그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리워하던 바로 그 집으로요. 개들을 위한 밤이 끝났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사람들은 미술관이 열리자마자 개들이 바뀐 그림을 보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개들은 본래 있었던 그림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불가사리한 일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세계 곳곳에서 왔습니다. 학자들이 이 일에 관해 책을 썼고 텔레비전에서도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개들을 위한 밤은 개들의 비밀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제 작품들이 여기 아까 4개가 개가 바뀌었다고 했죠. 그 작품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미역 감는 사람들, 이건 뽕빠두루 부인, 그 다음에 앤드류 부인, 그다음 지오바니. 이 그림을 제가 미술 르네상스와 관련해서 그림으로 봤는데 지오바니 세나미 부부의 초상화인데요. 이렇듯 어떤 우리가 고전에서 혹은 근대화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림들을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상상력도 발휘할 수 있는 책이었고, 이 책은 제 둘째가 6살인데도 좋아하고요. 고학년에서도 읽어줬었는데 고학년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던 책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들을 뭐 초등학교 정도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신다면 이 책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미술에 대해서도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